여러분,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오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78살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죠. 노후를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이름을 떠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6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건강을 잃는 것, 외로움, 무기력, 경제적 위기, 노후 주거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가짐. 이 6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오더니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쉬었다 가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합니다. 관절염이 심하십니다. 앞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떡하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기.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라도, 스쿼트 3개라도 시작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은 미리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외로움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친구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라서 잘 오지도 않습니다. 밥을 혼자 먹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외로움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 치매, 건강 악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라도 먼저 전화해보세요. 지역 모임, 취미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새로운 만남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무기력입니다. 나이 들면 그냥 쉬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다 보면 몸도 마음도 무너져갑니다. 가장 위험한 노년은 무기력한 삶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무기력이 쌓이면 결국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목표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외국어를 공부하든 작은 것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일정을 정해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무기력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들 중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외로움, 무기력.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의 주거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위기입니다. 나이 들면 큰돈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기적인 생활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젊을 때와 달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큰돈이 필요해지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국민연금? 받긴 하지만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금방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 기대한다고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한 달 200만 원, 300만 원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식품, 생활비, 관리비,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노후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아프게 된다면 어떤 비용이 필요할지, 의료비 대비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부족하면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후 주거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서 살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집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사는 곳은 괜찮은가요?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아파트라면? 집안에 계단이 많다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라면?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무릎이 아파지고 허리가 불편해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집 안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관리비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청소, 보수, 각종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집 한 채가 점점 짐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는 집이 노후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단이 많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시설, 마트, 은행 등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택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사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삶이 재미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결국은 외롭고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70, 80이 되어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작은 취미라도 만들고 삶을 즐길 줄 압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즐깁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로 늙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작은 변화라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라도 만들고 성취해야 합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 나은 노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건강을 잃는 것. 두 번째, 외로움. 세 번째, 무기력. 네 번째, 경제적 위기. 다섯 번째, 노후 주거 문제. 여섯 번째, 부정적인 마음가짐. 이 여섯 가지는 가난보다 더 무섭습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미리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세요. 노후 자금을 다시 점검하세요. 편안한 주거 환경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100세 시대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외로움, 무기력, 경제적 위기, 노후 주거 문제, 부정적인 마음가짐. 이것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우리의 노년을 정말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6가지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위한 실천. 건강은 한순간에 잃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기. 다리 근력이 사라지면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근육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단 음식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당뇨와 혈압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행동이 우리 몸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습니다. 친구가 없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세요.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관, 교회, 사찰, 동호회. 혼자만 있으면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먼저 연락하세요.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어렵다면 물고기나 작은 식물이라도 키워보세요. 생명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들면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상태가 옵니다. 이것이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참을 누워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대로 몇 시간이고 누워 있으면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세요. 무조건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을 하든 집안에서라도 걷든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하세요.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작은 목표라도 세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외국어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두뇌가 활발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네 번째, 경제적 안정 만들기.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삶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현재의 재정을 점검하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확인하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노후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5번째, 노후에 맞는 집으로 준비하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노후에도 적합한가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관리비가 부담되는 큰 집. 이런 곳에서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부담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마트, 은행이 가까운 곳이 편리합니다. 집이 너무 크다면 관리하기 쉬운 작은 집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집이 곧 병원이고 쉼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6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나이가 들면 자꾸 후회가 많아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늙어서 뭐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더 약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매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외로움, 무기력, 경제적 위기, 노후 주거 문제, 부정적인 마음가짐. 이것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